시작합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거 낱낱이 파헤쳐줄 분들입니다. 코로나19계 리처드 기어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학교 교수님,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양구 기자. 이 시간 저와 함께 진행할 분입니다. TBS의 간판을 드는 아나운서 최지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튜브로 커플티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최지은 아나운서가 저하고 똑같이 이거 자주색이죠? 예, 와인색, 버건디색. 그러니까. 와인이라고요 이게? 버건디. 뭘 먹어요? 버건디색이라고 하죠. 와인 색깔. 와 역시 뭐 예. 영국 유학 갔다 오시더니 뭐 발음이 훨씬 좋아지네. 아니 저희 진짜 커플룩 같네요. 예.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 설대 오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설 교수님. 예. 저 처음 평소에도 이렇게 재밌다는 얘기 들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어떤 교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저는 모르는데 되게 좀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럼 뭐 맞네. 그런데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조금 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딱 이렇게 똑 부러지거든요. 공과사를 확실히 한다. 거기에다가 뭐 물론 제가 꼰대나 라떼는 아닙니다. 꼰대나 라떼는 아닌데 저는 그래도 아재 정도거든요. 아재 정도인데 재밌다. 이거 뭐 알았어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네,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524명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확산세가 조금은 좀 진정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 교수님? 기본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양성률에서도 그렇고 줄어드는 확산세도 줄어드는 것도 완만하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17일까지가 지금 단계인데요. 이때 이후로는 이제 약간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약간 완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모레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11일 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백신이 나오면서 어두운 터널을 곧 통과할 것 같은데 예. 그때까지 조금만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노력하시면 더 줄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좋아진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완화가 자칫되어서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완화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다. 실제로는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양구 기자. 예, 제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항상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시간은 바이러스가 결정한다. 네. 괜찮은데? 네. 괜찮아. 이거 사탕 다 떨어졌는데 하나 주고 시작해. 다시 한번 바이러스가 뭐 뜻하고요? 바이러스의 시간은 바이러스가 결정한다. 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이러스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량이나 이동량을 줄이면 바이러스 유행이 잦아들고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조금만 늘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의 상황을 빗대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진정세로 가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진정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난 한 달, 길게는 한 달, 그리고 짧게는 한 3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이동량이랑 접촉량을 늘리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다시 또 연말, 연초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이 아마 방역 당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 것 같고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거리두기에 동참하셨던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선택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된다는 건 경제학 용어로 빌려서 얘기하면 기회비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저도 한 말씀 해도 돼요? 바이러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야. 갑자기 그 생각이 강 드네요. 기자가 했잖아. 아니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야구 선수 요기 누구죠? 그 사람의 베라. 요기 베라. 네. 네, 한번 응용해 봤어요.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참 되면 좋은데 그 BTJ 열방센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관련된 확진자가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또 검사는 안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제2의 신천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걱정을 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특정 종교 이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협조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뭐 자영업자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협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특정 이제 종교인 경우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정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에 관여하시는 종교 지도자들께서 우선은 많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게 더불어 살아가는 또 좋은 세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천국화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BTJ 열방센터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또 모임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고 네. 확산 방지도 막고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비협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유튜브 보시는 도마도 시청자께서 네. 최지은 아나운서 입은 옷이 무슨 포도주 색이에요. 김장 대야 색깔이네요. 세포기 묻히고 왔어요 오늘 집에서 고춧가루 팍팍 묻혀서 세포기 묻혔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 어제 나왔어요.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그분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어요. 역학조사 방해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검사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봐, 나 이거 무죄 나왔으니까 나도 이거 좀 협조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걱정이거든요.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재판에 넘기게 되면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이제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이제 교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이제 유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BTJ 열방센터에 관련된 분들은 계속해서 역학조사라든가 혹은 방역에 거부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대고서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정치인들이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게 어제 재판 결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다시 감염병 예방법상 여러 가지 허점들 같은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989번님이 타방송 듣다 건너왔는데 제가 아는 최일구님 맞으신 거죠? 예능인이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뭘 듣다 오셨어요? 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예, 청취자분이 아는 최일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 전화 오면 95.1MHz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은 아나운서도 사탕 하나 줘야 뭐, 없다고. 없네요. 하나 남았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현재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3차 유행이 안정되면 거리두기 개편하겠다 얘기했는데 설대 교수님 어떤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 우선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게 이제 항체 치료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중증 환자 병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단계를 조정하게 될 때는 실제로 매일 나오는 확진자 수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체계에 어떻게 부담을 주나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확진 환자 수 또 중환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시 좀 확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드러난 것인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합 금지 또 제한 이런 거를 가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단계를 개편할 때는 각 업종별로 어떤 기준 모든 기준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또 형평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입합 금지나 제한을 규정하는 그래서 업종을 규정하는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저 치료제 얘기도 좀 네, 해보자고요. 셀트리온에서 황체 치료제가 그 데이터가 이제 나왔는데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증 발생률을 54% 줄여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상 데이터를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3상이 아니라 이제 2상의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갑론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환호를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나 또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놓고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감염내과 의사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감염내과 의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딱 이 정도 수준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나 혹은 지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이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이어져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 항상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는 문제들로 또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2상이라서 그리고 데이터 수가 적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2상까지의 데이터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셀트리온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를 초기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나 혹은 지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일찌감치 투약을 하면 지금은 10명이 모두 다 중증으로 이어졌다면 최소한 그중에서 5명 정도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임상 데이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만약에 3상에서도 그 정도의 효과 혹은 그 효과 이상이 확인이 된다면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지만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옵션 혹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중증으로 발전이 안 되게 막아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380명 정도의 중환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3상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서 임상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면 아마 이제 2상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지금 중환자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는 있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냉소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백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게임 체인저라고 환호를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생활치료소나 병원을 갔어. 네. 초기 단계에서 그때 이 치료제를 주사예요? 내복약이에요? 네, 주사입니다. 이건 주사고요. 그렇게 하면 중증으로 가는 걸 어느 정도는 많이 막아줄 수 있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번에 나온 임상 데이터에 근거하면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셀트리온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를 접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투약하지 않아도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경증이거나 무증상자거나. 그런 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50대 이상,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감염 초기에 투약을 하면은 지금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중증으로 이어졌는데 이걸 투약을 하면은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의료진들이 여유가 생긴다라는 그냥 근데 뭐지? 주사를 맞으면 네. 투약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은 뜻이에요. 투약이나 주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약을 예, 먹을 예, 수도 예. 있고 물어봐서 맞을 수도 미안해요. 있으니까. 예, 약을 일단 몸에 준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청취자 문자 좀 하나 소개해 주고요. 어떤 건데요? 최지은 아나운서님 예. 요새 뭐 드세요? 요새요? 점점 예뻐지십니다. 근데 요새. 이 청취자분 네. 아이디가 재밌네. 노답. 답이 없대. 지난 연말에 허리케인 어워즈 무슨 상 받았더라? 저요? 예. 밉상. 아 진짜. 국민 밉상 받았지. 예. 아 진상도 있었어요. 진상도 받았고 이관왕. 아니 하나 더 주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네, 밉상 주세요. 밉상.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좀 쓰면 우리가 그 사망자나 이런 분들 이런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도 그러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대부분 한 뭐 70대 이상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기저질환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서 감염이 되면 거의 10중 8구 중환자로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감염이 확인이 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 약을 투약을 했을 경우에는 예. 상당히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선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셀트리온 치료제는 특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쓸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네. 이렇게 볼수 마지막 있겠습니다. 질문으로 아까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상 결과까지 나왔다는데 언제 최종 승인이 될 것 같아요? 1월 안에 최종 승인 이달 결과가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네, 그래서 2월 달 정도부터는 임상 현장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희님께서 지금은 마스크가 가장 확실한 백신입니다. 라고 네.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분 나오십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플루티스트. 발음하기가 잘 몰라가지고. 플루티스트. 예. 제스민 최나경 씨가 지금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난리가 났네요. 라다둥님께서 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 씨를 섭외하다니 진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데 최지은 아나운서는 플루티스트가 아주 부드럽게 되네요. 아, 플루티스트. 역시 영국 유학파. 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7분입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하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프로 구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 고급진 무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지 없죠. 않습니까?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자 어디라고요? 95.1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 열심히 답해주시고 연주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분의 연주. 플루티스트 최나경 씨가 연주하고 피아니스트 박진우 씨가 돕습니다. River Flows in You. 후! 박수.
멋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흐르는 강물은 일단 인사 좀. 예. 플루티스트 제스민 최나경 씨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처음 나와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뵈니까 너무 네. 반갑고 행복하네요. 코로나 격리를 4주 동안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요? 사실은 대만에서 신년음악회가 있어서요. 네. 대만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근데 딱 크리스마스 날 연락이 왔는데 대만 정부에서 룰을 바꾼 거예요. 이제 오. 모두가 3주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3주가 끝나면 신년음악회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할 수 없는 1월 거잖아요. 1일이 지나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격리가 끝나는 날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또 2주 또 자가격리. 2주를 다시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연말연시를 그러면 다 자가격리하다 오셨구나. 네. 감회가 이것도- 새로우시겠어요. 아, 정말요. 네. 벌써 5번째 격리를 했네요. 5번째. 세계 각국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가는 곳마다. 예. 네. 자, 우리 피아니스트 박진우 씨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박진우입니다.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정말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대체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스민 최 이분께서는 제 영국의 저명한 클래식 잡지 심피니 뮤직에서 선정한 역대 최고의 플루티스트 가운데 한 분이시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풀타임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유일한 여성 플루티스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제스민 최나 이분의 성함 최나경 이렇게 치시면 쫙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피아노 반주 도와주신 박진우 씨는 이분은 진짜 따로 한번 꼭 모셔야 되는 분입니다. 네. 이분도 한예종을 조기 졸업하시고 세계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신 수상자입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시래요. 한예종을 조기 졸업하셨다. 이거 전문 용어로 두 글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천재. 아니 근데 그 우리 설 교수님도 중앙대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죠. 같은 와. 캠퍼스에서 근무하실 수도 약대 있겠네요. 교수님.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예. 학교가 생각보다는 크기 때문에 은근슬쩍 중앙대 자랑까지 하시네. 윤준호 TV님께서 미쳤다. 연주 미쳤다 이렇게 주셨고 좋은 하루님께서는 진짜 연주 소리가 참 좋네요. 망원동 막내 아들님께서는 소리가 아름답네요. 여운까지 감동입니다. 김신희님께서는 배우 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 유튜브로 보셨나 보다. 예. 여러분 이분의 미모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유튜브 TBS FM 라이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거 모니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연주자님께서 어떻게 마스크를 검정색을 쓰셨어요? 하얀색을 안 하시고? 저 색깔 상관없이 이렇게 주는 거 받아 썼어요. 아. 여름이니까 검정이 나와서. 네. River flows in you. 설 교수님 이 예.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저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뭐내 마음 속에 흐르는 강물 그렇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악을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네네. 피아노라든지 네. 뭐 바이올린, 첼로 현악을 맞아요. 하시는 분은 많은데 지금 관악기로서는 뭐 세계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최나경 씨가 아주 드문 분이신데도 너무도 잘하는 분이고 유명한 네. 분을 이렇게 뵙게 네.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정말 전 세계를 누비시는 그게 맞는 게 격리만 지금 5번인가 하셨다고. 네네. 그리고 검사를 9번 받으셨다고. 네, 아무래도 그 코로나 룰이 점점 예. 세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격리하기 전에만 한 번씩 받았는데 요즘에는 격리 끝나면서도 받고 또 어디 가기 전에 그게 검사증이 있어야지 가니까 가기 그렇지. 전에 받고 도착하면 또 받고. 그러면 대만 우리나라 말고요. 네. 대만에서도 하셨고 다른 나라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도 했거든요. 호주, 오스트리아. 유럽에 유럽. 네. 예.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나라마다 테스트가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은 우선 빠르게 하자는 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입 한 번 쓸고 코 한 번 넣었다 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입 쓸고 코 한 번 넣었다 빼는데 다시 그 양쪽을 다 해요. 그래서 오. 왜 2번을 하냐고. 연봉을 2번 찔러니까 네. 그러면? 근데 콧구멍이 2개인데 당연히 2번 해야지. 이러는 아니 거예요. 우리도
코도 한 번 하고 목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콧구멍 한쪽으로밖에 안 쑤시는데 네. 오스트리아는 양쪽 콧구멍을 다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심한 건 대만이었어요. 대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안 그래도 이제 연주가 취소됐으니까 네. 좀 슬프고 억울한 감도 있는데 가면서 또 격리 끝나면서 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걸 집어넣고 사람이 저리 가는 거예요. 코에 쑤셔 넣고 저리 가더니 없어졌어. 30초를 타이머를 세고 있어요. 우와. 근데 그 30초 동안 숨도 못 쉬겠고 네. 자, 이 지점에서 강양구 기자 왜 그럴까요? 대만은? 네. 나라 비교 좀 해설해 주세요. 네, 전문가분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여러 번 쑤시고 오래 둘수록 검체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검사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단 테스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나라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 검체를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정말 같습니다. 괴로웠어요. 지금 최나경 연주자의 이 해고는 말입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실전 체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답게 세계 코로나19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아니, 그리고 한국이- 저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님이 이런 체험기를 들려주시는 것조차도 진짜 여기 지금 국면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최나경님 네. 사탕 하나 드릴게요. 예. 코로나19 검사만 감사합니다. 9번을 하시고 자가격리 5번 하시느라고. 한국이 제일 신속하고 제일 편하고 아, 그래요? 검사 결과도 제일 빨리 나오고 K방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K방역. 맞아요. 자, 또 두 번째 이제 연주 들어봐야죠. 예. 예. 두 번째 네. 곡은 어떤 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에릭 사티라는 사람이 쓴 주투브라는 곡인데요. 이 불어 곡인데 성악곡이에요. 근데 나는 당신을 원해라는 그런 곡. 사랑의 노래인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로 듣겠습니다. 와, 익숙한 노래다. 이거 약간 왈츠 느낌이 좀 맞아요. 나는데요? 네. 막 몸이 막 그냥 저절로 왈츠를 추게 하는데요? 이거 4분의 4박자죠? 하나, 둘, 셋. 하나, 네, 둘, 왈츠는 셋. 4분의 네. 3박자입니다. 4분의 3입니까? 예, 예. 바뀌었구나. 예. 오늘부터 바뀐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선율이. 근데 네. 플룻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예. 굉장히 예쁘죠. 보통 플룻 그러면 은색인데 네네. 약간 맞아요. 그 코발트 색깔 같은 게 나오고 약간 색깔이 보통하고 좀 달라요. 예, 보니까. 로즈 골드. 예, 로즈 골드. 예. 핑크빛이 돌고요. 예. 키는 실버로 만들어. 뭐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근데? 네, 반짝거리죠. 빛을 받으면. 예. 네. 그리고 그건 뭐 다이아몬드 같으신 진짜 네, 여기 다이아예요? 오셨어요.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진짜 네,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여기 밖에. 와 진짜 반짝거린다. 그 몇 부짜리예요? 5부? 7부? 파다가 이제 팔아볼까 봐. 엄청 비싸 다이아는 보이는데요? 거기다 왜 네. 붙이신 거예요? 이 헤드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만드는 헤드 조인트는 다 다이아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아마 소리가 더 잘 난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비싸겠네요, 그거. 그래요. 아주 네, 명장이 맞아요. 만드신 소위 말해서 명품 같은 그런 악기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이고요. 아. 악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네. 헤드 조인트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한국 분이 만들어지고 계세요. 음. 네. 정말 한국이 뭐든지 다 세계 예. 최고인 것 같아요. 최나경 플루티스트를 위한 맞춤 제작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야. 4747번님께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인어공주가 깊은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야, 이렇게. 멋지다. 멋진 표현이야. 만약 인어공주가 존재한다면 최나경 플루티스트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아니, 실제로 인어공주 같은 모습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감동이네요. 예. 근데 이분이 코로나로 또 힘든 우리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대요. 오, 그러세요? 네. 이미 작년에 네. 찍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겠지. 네. 지금만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는 마음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뮤지션들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럼 우리가 좋은 음악을 하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그 안에 저희 연주자들은 되게 조금만 나오고요. 대부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줄을 서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피해야 되고 레스토랑 문을 닫고 픽업만 해야 되고 이런 광경을 그 뮤직비디오에 담았거든요. 코로나19 시대의 모습을 담으시고 네. 거기에 이제 음악을 넣으신 거다. 네, 그때만 해도 지금이 가장 심할 때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작년 몇 월에 만드셨는데? 그때 5월에 만들었거든요. 이제 한창 그때는 그때 이제 이태원 거의 2억 명 클럽발 정도 있을 찍었다가 때. 이제 이태원이 되면서 다시 네. 좀 근데 지금 많아지는. 계속 문자가 막 오잖아요. 코로나 네. 또 확진자 발생 이런 거 보면서 그때 생각도 굉장히 많이 네, 네. 나고. 지금 뭐 5월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네, 되는 지금이 거.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 자동차 수리공님께서 자동차 고치다가 너무 음악이 좋아서 컴퓨터 키러 사무실에 와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고. 와. 유튜브를 보고 계시구나. 예, 야, 천국의 소리네요. 음악계 손흥민입니다. 음악계 감사합니다. 손흥민이면은 이제 골을 연속골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설 교수님은 아까 불어로 제때 뭐라 그랬죠? 제때부? 네, 제트부. 제때 불어? 제트부. 제때부. 저도 불어를 못해서 아마도 네. 다른 제가- 분께 저도 잘 여쭤보셔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원해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네. 설 교수님은 좀 전에 연주 들으시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 드셨어요? 뭘 원하셨어요? 뭐 아주 경쾌하고 예. 뭐 마치 춤이라도 출 것 같은. 춤 좀 아주 뭐, 추세요. 잘 못 춥니다. 그런데 너무 흥겹고 너무 좋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이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뭐냐면 매달 음악 아티스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시고 칼럼을 쓰세요. 저도 이분이. 기사 봤어요. 네. 월간 객석의 네. 미트 더 그래서- 아티스트. 네. 그거 하신다고 그걸 그랬잖아요. 계속 쓰고 네.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조수미 씨랑 맞아요. 만나서 이번 1월 인터뷰하셨다고. 후에는 예. 그 조수면 쌤의 세계 데뷔 35주년 해서 기사를 썼는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플룻이라는 악기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제 우상이셨던 분이셔서 정말 행복했던 영광스러웠던 순간이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음악가로서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거리두기거든요. 예.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인터넷 덕분에 저희가 네네.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 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난 분들을 직접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편집을 해서 올려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게 됐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아니 하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재능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말씀도 잘하시고 뭐. 아니 그런데 네. 진짜 팔방미인이라는 걸 제가 새삼 또 실감을 했는데 이게 들어오시면서 최근에 브람스 슈만 라이네케 네. 곡을 직접 연주하신 CD를 주셨는데 CD에 멋진 음악 칼럼을 한 편 실어 놓으셨어요. 글을 엄청 잘 쓰시네요. 아니 다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걸 그 읽어봤어요? 아니 뒤에 뒤쪽에. 한글로 번역도 네. 되어 아,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네. 브람스, 슈만, 라이케네 이거 라이네케 네, 네. 모든 것을 초월한 인연의 끈 이걸 이제 이분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몇 번째 신작 앨범입니까? 정규로는 7번째고요. 7번째. 네, 싱글도 3개 있고 나머지 다른 한 곡, 2곡 이렇게 출연한 음반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는 저 최나경 플루티스트의 플룻 연주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예, 보니까 브람스, 슈만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제가- 때부터 들었던 곡들 중에서 직접 플루트로 연주하고 싶은 곡을 이렇게 담으셨나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그 앨범에 네. 들어있는 곡이 다 그런 곡들인가요? 이게 독일 작곡가 중에서 네. 그 낭만파 시대를 살았던 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예.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약간 세대는 다르지만 동시대를 살았고 또 이 세 명이 그 삶 안에서 네.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그 슈만 로망스 같은 거는 슈만이 죽고 나서 초연이 됐어요. 근데 그 초연을 이 라이네케라는 사람이 피아노를 친 거예요. 네. 그리고 브람스와 슈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클라라. 네, 많은 네. 큰 우정을 간직했고 그래서 그렇게 음악으로 예. 인해서 이런 작곡가들이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연결이 되고 또 제가 낸 음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와 연결이 되고 네. 그런 인연의 끈이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낭만파 한 분 계신데 최일구 DJ도 낭만파예요? 로맨티스트신가 왜 봐요. 저를 그럼요. 갖고 걸고 로맨티스트세요. 넘어져? 예. 피아노 연주도 직접 하시고. 예. 그건 한번- 팩트예요.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따로 저희가 시간을 내서 들을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궁금해지는데. 예. 자 그럼 마지막 곡 어떤 곡 우리가 들어볼까요? 연주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바하의 시칠리아노 들려드릴게요. 바하의 시칠리아노. 시칠리아노. 그 이태리 섬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칠리아 섬 거기? 네, 맞아요. 가보셨어요? No. 듣겠습니다. 박수.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이태리의 시칠리 섬 가보셨어요, 설대 교수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강양 기자. 저도 못 가봤어요.
너무 예쁜데. 최나경 연주자 저는 거기 갔을 때 이 곡을 연주했어요. 거기서 가셔가지고 네, 그 연주한 게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아 그럼 그 섬에서 어디서 연주를 그 섬에서 연주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산 뭐라 그러겠죠. 잊어버렸어요. 예. 거기가 시칠리가 그 영화 대부 그렇죠. 네, 거기, 맞아요. 거기 거기에 출신들이잖아요. 있는 그 굉장히 큰 예쁜 교회가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연주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게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온 거예요. 이걸 연주해라. 아예 네, 짜여져서요. 네, 완전히 시칠리아노에 관한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연주 끝나시고 이제 피자도 좀 드셨을 것 같고. 피자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다음 공연으로 그래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최나경님 유튜브에서 순환호흡 기차 경주 진짜 대박입니다. 플룻의 신세계 이건 뭐죠? 뭔 얘기예요? 이게 순환호흡이라고 네. 별걸 다 하시네요. 이렇게 불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걸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네. 있는데요. 네. 이게 보여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네. 라디오를 통해서 플룻 연주를 들으면은요 호흡하는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조용하게 들리면. 네. 그래서 네. 그걸 지금 그 보시고 아마 댓글 남기신 걸 거예요. 보여주세요. 순환호흡 어떻게 하는 아까도 건지. 잠깐 했거든요. 네. 너무 카메라 너무 크게 잡으셨나? 너무 이걸 알아채셨다니. 어떤 짤막하게 한번. 네. 잘 표시가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 이걸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호흡. 들으시면서 네. 계속 내뱉는 거죠. 네. 계속. 말씀을 쉬시면서 코로 흡입을 하신다 이런 맞아요. 거구나. 네. 테크닉이 있어요. 와. 그래서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건 아니고 예. 여기에 저장된 공기를 네. 쓰는 동시에 야. 들이마시고 오. 연결하는 거예요. 경지에 이르셨으니까 그런 호흡이 가능하겠죠. 저는 뭐 하라 그래도 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나경 연주자님 한 말씀 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격리가 끝난 첫 사람들 정말 네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많은 분들을 실물을 뵙고, 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를 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예. 또 박진우 피아니스트님과도 오랜만에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박진우 피아니스트께서도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최일구 아나운서님도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연주해서 너무 좋았고요. 예. 네, 즐거웠습니다. 혹시 자가격리 갔다 오셨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연주가 요새 많이 취소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최일구 앵디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보고 좀 환상이 깨지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더 재미있으시고 너무 좋으신데요. 조금 이따 원포인트 레슨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로나로 힘든 청취자분들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강영 기자도 고생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도 고맙고요. 최진아 씨도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근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